자, 2강 진행에 앞서 공법경매 정규과정과 우리 KOK 연예인 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KOK 부동산학원, 콕 부동산학원이죠. 이름 잘 졌죠. 콕. 카페는 이 중개사 실무업무 능력 향상과 또 일반인들의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부동산 포털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콕 부동산학원은 매월 중개실무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정규 과정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이 공법경매로 100억 부자 되기 책 있죠? 이 책을 가지고 정규 과정 총 5주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일반회원 현장 교육 39만원, 온라인 교육은 29만원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주 정규 과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주차에는 이 공법경매란 무엇인가, 이게 공법경매 뭐야? 생소한 분 많을 겁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땅에도 내 맘대로 못한다. 행위 제한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건축법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의 가치, 신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 2주차는 건축법을 적극 활용하는 경매 투자 방법. 예를 들면 이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이런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다, 토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건축물이 존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뭐 여타의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업 듣는 거 오프라인 과정 39만원, 온라인 과정은 29만원입니다. 예,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 KOK 연회원들은 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정규과정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법경매로 부자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성명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 나오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오프라인 연회원 무료, 온라인 연회원 동영상 무료고요. 현장 수강은 안 됩니다, 이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돼 있으니까 이거 써서 제출하게 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일단 KOK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중개실무, 경공매 투자, 세무실무, PC 활용에 대한 얘기까지 업무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카페의 토지가치 분석, 경공매, 도시기본계획,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세무 등 부동산 교육 관련 약 20과목 300여 편의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곧 개강하게 되는 공법경매로 100억 부자 되기와 같이 향후 또 이제 공장중개, 농지중개, 물건확보 및 셀링포인트 확보법, 파악법, 토지 수익 투자 등 부동산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시겠죠? 나는 중개업 하는데 투자 필요 없어. 나는 투자하는데 중개업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이와 인문같이 서로 연결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교육들이에요. 자, 연회원 제도에 대해서 배너 보시면서 카페 첫 화면 연회원 제도를 클릭하면 여러분 지금 보면 연회원 제도 확인하기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 볼 수 있습니다. KOK 연회원은 카페에서 제공되는 모든 동영상 강의를 횟수 시간에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투자 물건 상담 및 투자 업무 협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회원 과목은 카페 첫 화면에 KO 연회원 정규 과정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좋은 과목을 선별하여 새로운 과목이 계속 추가될 거니까 현재보다 더 많은 과목이 늘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나름대로 했던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수강료에 대한 얘기 보면 지금 여러분 보는 수강료, 연회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프라인 과정은 1년에 120만원, 온라인 과정은 1년에 69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오프라인은 직접적인 실강을 보는 거고 온라인은 화상으로 보는 거죠. 연회원분들은 내일 모레 12월 20일 목요일날 개강하는 공법경매로 100억 부자 되기 정규 강의도 당연히 추가 비용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연회원을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무료 특강 후 연회원 과정을 등록하는 분들에게는 매번 그래왔듯이 혜택을 드려야 되겠죠. 금일
12시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과정이 원래 1년 69만 원인데 1년 추가 연장하여 총 2년간 교육을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과정은 기간 연장 혜택 드리지 못하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순차적으로 당사 직원분이 별도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명 입력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기재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온라인 멤버 내용들 유료 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해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기 위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예. 자, 정말 감사합니다. 자, 2강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경매, 낙찰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고수익의 수익을 낸 것도 있고 일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굉장히 애를 먹고 빠져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변수를 다 고려해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만 합리적인 사고는 합니다. 즉 뭐냐, 제거되지 않은, 즉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오는 것들은 제거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충분히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제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알았어도 이건 제거가 안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이것까지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공법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들은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들이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 갑자기 돌발 변수로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버티거나 어떤 방법을 개선하면 충분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을 통한 경매 투자 방식의 의사결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지금 한 50분 정도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낙찰받은 것 중에서 수익을 났던 사례들, 요것들을 좀 모아서 설명드립니다. 일부는 인터넷 등에서 좀 나온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여드리면 보실까요? 예. 자, 이 본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지 1437평의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1억이었는데 23억에 저희 법인이 낙찰을 받았죠. 재밌는 거는 2010 타경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사건은 2008 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적한 서울시 외곽 하남시에 있는 논바닥이에요. 멀리 아파트 짓는 게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논바닥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땅이 경매가 나왔네요. 296, 310, 310-12, 그 다음에 310-3번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땅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있는 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필지가 경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저희 회사가 2010년 11월 1일 날, 요 날짜에 받았는데, 이때 23억에 받았죠? 단독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010년 11월 1일인데, 여기 경매 날짜를 보면, 일정 관리를 보면, (2010년 11월로) 가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이 물건을 받을 때 저희가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동일한 지역의 물건을 받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물건이 갑자기 6명씩 입찰이 들어오고 있죠. 2번 물건도 6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 2주 차이, 딱 14일 차이였는데 이렇게 입찰해서 많은 사람이 한 명이었던 물건이 2주 사이에 해당 지역에 6명씩 들어왔던 이유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농업법인 EMN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농업법인 걸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2010년 11월 1일, 그 다음에 11월 1일, 11월 14일 하남시 감일동에 감일지구라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되는 단계였어요. 지정이 요 사이에 되니까 이후부터는 수용이 돼서 보상이 나온다는 게 확정적이니까 6명, 7명씩 입찰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런데 저희는 이때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단독 입찰이 됐어요. 물론 21억의 물건이 23억까지 넘게 낙찰이 됐는데 약 2억 한 5천, 6천 정도의 좀 추가 금액이 들어갔지만 저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입찰이 들어오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눈에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다 해도 이건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동산 입지론이에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관련 공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부동산 공법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나중에 개발되는 건데 계획을 알면 개발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법칙이 있고 그러면 그런 법칙에 따라 계획이 발표되면 이 위치가 지정돼서 이에 따라 수용이 일어난다. 이런 게 입지론인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일련의 절차가 있는 거지 오늘 아침에 딱 계획권자가 야 이렇게 계획 썼어 이렇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시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의주도하게 지켜보면 곧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거를 인지해서 이쪽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저 물건이 2주만 늦게 경매가 진행됐다면 저 금액에 못 받아요. 그거는 왜? 이 앞에 있는 물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2주 뒤에 있는 11월 14일 날 물건을 딱 보면 여기 지금 6, 7명 나와가지고 종전 감정가를 뛰어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죠. 그럼 이것도 왜?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된 이유니까. 이 물건도 그 이전에 누가 낙찰받았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요? 이때 금액보다 더 낮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뭐냐? 사람들은 눈에 확정되면 그걸 하려고 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위치 선정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물건을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됐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될 때 이 사건 번호가 2010 타경 시작되는 물건이죠. 근데 중복 사건이라고 해서 2008 타경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화면 다시 볼까요? 자, 본물건은 2010 타경 96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물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들은 농지주인 자격증명 제출 요함에서 농업법인을 만들었고 사건 번호 2010 타경이고 근데 2008 타경 중복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평가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면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008 타경 사건이 써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 작성일자 2008년 9월 달 걸로 감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2008년도 감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수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법 경매라는 걸 배우게 되면 수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매를 투자해서 낙찰받으면 보상을 받아서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요. 그런데 이런 보상을 따질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당의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보상가를 산정하고, 그러면 당의 공익사업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도시개발법, 보금자리법,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법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은 자기 법마다 수용의 절차를 자기들이 직접 명명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모두 이 법에서 하게 될 때 필요하다면 수용을 하는데, 수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이 법문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 인용을 해서 보면 이 법을 쓸어드릴 때 이 법에 끌어들이는 거를 개별적으로 가서 도장받고 딱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얘네들 법이 일정 절차가 진행될 때 어느 절차가 딱 되면 요게 딱 끝나면 너희는 이제 오케이, 니네 보금자리법이야? 그 밑에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이 니네 사업이 보상 관련 공익사업인 거를 인정해서 고시해 준 걸로 본다라는 규정을 둬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되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법의 토지취득 보상법의 인정고시로 본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때 수용령을 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이때 수용령이 발동하게 되면 이때 존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법의 인정고시로 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밀지구가 보상법의 인정고시로 보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된 2010년도가 지정됐으니까 2010년도에 존재하던 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경매 물건은 2008년도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2008년도 공시지가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해당 그 표준지의 번지와 그때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봐서 경매 감정을 했지만, 그리고 인용하다 보니까 2010년도 사건은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경매 감정을 했고, 이걸 갖고 한 것보다 우리가 낮게 떨어뜨려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보상은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가를 따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때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고상되는 거죠.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요 물건에 대해서 지금 이쪽을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경매 감정은 2010년도 걸로 했는데, 그럼 경매 감정에 했던 감정평가서를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 가미동 2982 2번지와 가미동 356의 1번지 두 개를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얘기를 놔서 이게 좀 불리하다는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해서 72만 원, 5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이라고 해서 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내용을 따져보면 자, 여러분 저희 카페입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네이버로 연결돼서 네이버로 옮겨와야 되고, 네이버로 오게 되면 네이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하단부에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면 뭐 공시가격 쭉 돼 있는데 표준일 공시가를 딱 눌러보시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2008년도 거에 있었는데 2010년도 걸로 딱 눌러서 경기도 하남시, 아까 감이동이었죠. 감이동 걸 딱 눌러서 보면 하나만 여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경매 물건에서 봤던 표준지를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서 있던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자, 여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내용을 보려니까요. 예. 지금 이쪽에서 보면 지금 이제 감이동 307의 6번지가 130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일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98의 2번지가 되어 있는데 76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기타 일종 일반주거지역. 아까 경매 감정에서는 표준지를 이걸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요거를 2008년도로 딱 가보면 7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경매 감정에서는 요거를 70만 원 우리는 놓고 편정했지만 보상가 산정은 2010년도가 사업인정고실이니까 76만 5천 원이면 약 10% 이상이 올라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요 땅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경매 나온 땅인데 요 땅이 지금 경매 감정한 거는 2008년도 표준지 공시가를 통해서 미터 제곱당 70만 원에 감정을 했는데 2010년도에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면 요거는 그 당시에 표준지 공시가가 올라서 76만 5천 원 꼴로 감정이 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과 지가 변동률 보정치가 딱 붙게 되면 이 땅의 보상가는 엄청나게 오르겠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수용 예정지라고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고 감정 재충 예측해서 저희가 입찰 들어갈 때 제가 예측했던 거는 35억 정도의 보상가를 예측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상가는 38억 정도가 나왔죠. 기간은 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5억 이상의 어떤 수익을 냈던 모델 사례죠.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가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은행 돈을 좀 끌어들였고 또 일부는 같이 이제 이사님들이 투자하신 거 있어서 같이 이득을 해서 배당을 받아갔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왔던 그런 경매 물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데 왜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돼? 공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공법을 알면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 공법을 알면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에 사업 인정고시를 따진 수용 보상가 산정이 하는 아주 좋은 예죠. 최근에는 이런 카페 등도 많이 나왔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수용 시장이 너무 혼란해지고 그냥 묻지마 투자 형태로 너무너무 높게 낙찰되다 보니까 투자의 블루오션이었던 수용 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지역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열돼서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공법경매 사과는 특강 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수용에 대한 보상시장이 크게 한번 점핑할 소지가 있어요. 왜? 그거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가 올라가면 표준 공시가가 올라가고 이 표준지 공시가의 현실화는 다시 한번 보상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의 점핑으로 한 보상이 어때요? 굉장히 높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으로 경매 낙찰 자리압에 대한 물건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물건도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돈을 줍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바닥 걸어가다가 10,000원짜리가 대구르르 굴르면 차도로 바람에 날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 없습니다.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뛰어들어가서 얼른 받아서 얼른 나오죠. 목숨 걸고 10,000원 벌었습니다. 50,000원짜리라면 웬만큼 차가 멀리서 와도 뛰어들어갑니다. 50,000원짜리가 고무줄에 묶여서 10장인 500,000원이라면 일행이 있을 때 일행이 먼저 도로에 들어가서 달려오는 차를 세고 들어가서 지어올 겁니다. 도로 위에서 돈을 주시면 횡재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액수가 너무 많으면 여기서도 문제가 돼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5천만원짜리 주워왔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잘못되면 CCTV에 찍히면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점유이탈 횡령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돈이 있어요. 이걸 집으니까 몇 천만 원을 버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이제 도로 위에 투자의 블루오션 미불용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불용지는 이제 저희가 투자해서 돈 버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자, 본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화성리에 있는 물건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야인데 임야가 지분으로 해서 4,190m²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지금 최저가가 쭉 나와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되는 땅이 공매가 딱 나오자마자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사람들이 와 좋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1등으로 받을 때 2등과 무려 약 340만 원 차이로 받았죠. 다 고만고만고또이를 받았는데 그 위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도로 위의 땅을 받아서 수익을 냈던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에 대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면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중로 1루에 들어오는 이 땅이죠. 중로 1루에 완전히 들어오는 땅인데 이런 땅에 대해서 보상가 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정평가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상에 좀 문제가 있네요. 좀 늦죠? 예. 이 토지 그 밖의 상한 현재 토지가 국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평가했으니 참조하기 바람.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쳐 소지하고 있어 주된 용도적인 보존관리 기준으로 평가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매 물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 물건은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고 비교 표준지는 인근에 있는 전을 가지고 비교 표준지에서 공시가가 95,000원으로 잡았네요. 자,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21,4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95,000원이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수용지에 공익사업이 이미 실행된 땅을 말합니다.
원래 공익사업이 실행되려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공익사업이 실행돼서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이 미분용지예요. 그러면 이런 미분용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런 땅에 대해서 우리 지적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도로 모양으로 잘라놓고 옆에다 땅을 이렇게 쪼개놓은 노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여기에 건물 등이 지어져 있다면 이거는 사도법상 사도고, 사도법상 사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로 쓰이는 거니까 도로로 쓰이는 이런 땅들은 수용시에 보상가가 3분의 1 이하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법상 사도면 5분의 1까지도 줍니다. 그럼 이런 땅이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땅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마치 도로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보상가가 어떻게 해요?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사업이 일어나서 이런 데만 보상이 된 거죠. 그럼 이런 데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세금을 잘 내면 좋은데 안 내고 뭐 잘못되니까 이 사람 재산을 국세청에서 찾아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공매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매로 넣게 된다면 공매에서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분용지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얘기를 따지는데 나중에 여기서 생각할 때 보상가 산정이 둘로 나눠져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용을 당하는 개념으로 보상을 따질 때는 미분용지로 보고 이제 보상가를 산정할 때 현재 이용 상태로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예외가 돼요. 이거는 도로로 쓰이지만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했어야 되는 땅인데 보상 안 하고 도로로 쓰이죠? 그럼 도로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준다는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보상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초에 여기를 도로 모양으로 잘라서 사도로 냈다면 이건 3분의 1 보상, 지금 미분용지로 보상을 줄 때 3분의 1 보상이 맞지만 여기는 기획부동산이 칼질 비슷하게 해놨어도 여기 쪼갠 땅들은 그냥 다 맹지고 이것도 도로가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1 보상이 아니라 정가 보상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 저는 이걸 알았고 다른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보상가에 대한 거를 고려해서 1, 200, 1, 200 더 쓰고 쭉 갔지만 저희가 300, 400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무조건 받기만 하면 정상 보상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는 높게 썼죠. 1, 200, 2, 300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보상은 3,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감정가는 1,000만 원인데 제가 1,800까지 쓴 얘기는 내가 따진 보상가면 3,000바는 무조건 넘어가요. 대충 따져봐도 3,500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면 2천만 원 가까이 써도 되지만 혼자 너무 널뛰긴 하지 말자 해서 1,800을 쓴 거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미분용지가 나는 거 확인해서 보상가에 대한 지급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 정도의 보상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대출을 받았으면 뭐 돈 들어갈 것도 거의 없었겠지만 이런 물건 대출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넣었다가 지금 한 6개월 만에 요거를 이렇게 보상받았어요. 재밌는 건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개인으로 하지 않고 이건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무조건 20%에 가까운 세금을 넣어야 되지만 개인은 필요경비 공제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부분에 금액이 작은 거는 세율이 구간이 짧으니까 요거를 저희 이제 와이프 명의로 이거 받아줬어요. 와이프한테 이건 선물이다 내가 해서 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말에 본인이 공매로 땅 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번 땅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차를 사놓고 여기 하니까 어딘데 둘러봐. 우리 차수형 밑이야. 이랬더니 이걸 뭐야 도로를 받은 거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땅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도로가 경매 나왔다 그럼 이런 도로 경매 나온 거를 쉽게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미분용지라면 투자의 꽃이 돼서 엄청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돈 벌 수 있는 굉장한 수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개 특강에서 100% 얘기 다 못하겠지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도로를 경매로 받았어요. 이런 미불용지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늬만 사건, 명의만 개인 거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이미 귀속됐거나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등기점은 안 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 이런 게 짝퉁 미불용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고 받았다면 이거는 내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소를 할 때 세금만 받아간 국가등만 상대로 했다. 그럼 세금이 내 금액 전부를 받아야겠다. 그럼 문제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 할 수 있겠지만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세금은 여기서 한 200 가고 나머지 1800은 딴 사람한테 배당됐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국가나 지자체 거라서 이거 땅을 다 국가 지자체에 뺏기고 내가 낸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소로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개인들이 만약에 다 가져가고 난 돈 없어 배째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 고려해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본강의 또는 수용편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공개 특강에서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경매 투자에서 이런 공법을 알아야 되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액도 1,800 정도라면 소액이죠. 6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넘게 번다.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매각이 된다. 그러면 시세차익에 돈 1,000만 원 넘게 세금 빼더라도 확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을 배워가지고 경매에 접목시킬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야, 공법 어려워. 거기다 그건 돈도 투자 많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소액을 투자하셔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 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부동산 경매에서 그럼 나는 복잡하니까 공법 몰라도 돼. 뭐 단독이나 이런 거나 받아서 돈 벌을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공법이랑 또 맞물릴 수 있고요. 또 단독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4가 115-18번지의 1필지 2011타경 3578 사건입니다. 3,827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 5,200만 원 저희 회사 이라이트 비전이 받았죠. 도대체 이 물건이 뭐길래 이런 물건을 받았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요. 사진을 본다면 이 자동차 매매 상사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런 자동차 매매 상사 허름한 이런 공간 안에 뒤에 있는 맹지입니다. 자, 이런 맹지에 있는 이런 땅 뒤에 여기 도로변이 있다면 이 소양로에 있는 뒤에가 춘천역이 있고 캠페이지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뒤쪽에 도시개발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입지로는 최고인 지역의 도로변 노선상업지역이에요. 맞은편은 약사지구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굉장한 정비구역이죠. 그 사이의 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물건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물건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앞쪽에 땅이 이렇게 있고 요 뒤에 있는 요 땅입니다. 요 땅을 저희가 받았고 이 땅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땅이 맹지면서 건물이 있어요. 요게 지금 18평, 건물이 15평짜리 그런 땅이고 감정가는 3,8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저희가 5,200에 받았다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수익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저희가 5,200에 받았지만 실제 투자금은 훨씬 더 낮은 금액이고 이거는 저희가 6,500에 이미 매매를 했던 물건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이 물건은 10월 10일 날 낙찰 받았지만 저희는 이 물건에 대한 환가는 이미 그 이전 9월 달에 매매를 6,500에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찰도 하기 전에 6,500에 팔고 그 사이에 낙찰 받아서 이거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 물건은 여기에 지금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외에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자는 이 땅에 대한 저당권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자기는 이거 지금 불안하죠. 맹지에 뭐 이거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2천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정 금액에 저희 개인에게
매각을 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저희가 채권을 5천에 샀고 저희가 경매는 게 5,200에 5천만 원짜리를 샀고 금액은 여기서 공개 못하겠지만 굉장히 낮은 금액에 샀습니다. 그러면 낮은 금액에 사서 우리가 5천 경매를 넣어서 경매를 저희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5,200에 낙찰 받으면 경매 집행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배당 우리 측에 오니까 실제로 산 금액은 낮지만 저희는 합법적인 업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업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이 물건을 받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숨어 있죠. 자, 화면 다시 볼까요? 자, 토지 면적이 18평, 건물 면적이 15평인데 여러분 건축물 대장을 딱 보니까 우리 보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부속 대장에 115-3 1필지라고 돼서 115-3번지 밑으로 가보니까 1필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115-19번지예요. 그럼 115-3과 19번지가 부속 대지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이 115-3번지와 115- 아까 몇 번지였죠?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8번지. 예. 자, 지금 보면 여기는 18번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부속 대지에 건축물 대장이 19번지가 있다면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이 대장물의 표시사항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소양로 가다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건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관념상 표시고 법률적 사회적 약속에 대한 표시사항은 번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소양로 115-19번지와 115-3번지 요 건물은 요 두 개 필지를 깔고 앉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요 땅과 요 땅, 요 건물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겁니다. 원래 이 땅은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도로에 A라는 사람 땅이 있고 여기는 B라는 사람 땅이에요. 그럼 이거를 매입하는 사람이 두 명한테 각각 매입하는 우리 알파씨가 상당히 이름 있는 여자더라고요. 이걸 매입할 때 이 사람한테 이거 사고 이걸 계약을 해요. 근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건축 허가를 내줘야 땅을 사니까 나 여기다 건물 짓겠다. 그럼 건물 질 수 있는 땅이야지 또 허가 내줘요. 또 건물 짓더라도 규모가 적정해 허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2평 짓는데 180평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겠다면 여기다 건물을 지면서 부속 대지를 2개 넣어도 200평 정도의 땅을 사는데도 건물은 15평 정도 허가를 내줍니다. 왜?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는 차를 많이 세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사서 여기 이 땅을 산 사람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데 여기 살 때는 저축은행 돈을 빌렸고 여기 살 때는 제 3자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3자한테 돈을 빌려 사놓고 건물을 짓고 부속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대지가 나올 때 이 두 개의 땅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봐서 이 건물을 짓는 건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당의 부속 대지에 속하는 이런 땅들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번지와 요 번지를 중국 나거나 사필해야 되지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다르면 하필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건축법 대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가 세금 등을 못 내거나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나올 때 이거는 이거대로 경매가 나가고 요거는 요거대로 경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물건을 딱 받았을 때 이 땅은 맹지고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로에 접한 이 땅이 갑이다. 이 땅은 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 건물의 부속 대지가 되는 이 두 개 땅은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여기다 다른 건축 허가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받았다면 이 땅 받은 사람은 이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소액 투자가 됐지만 여기에는 몇 억씩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 물건은 저희가 요리를 잘하고 작업을 잘해서 앞에 물건도 저가로 저희가 받았지만
여기다 초점을 둬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이 뒤에 땅이 맹지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낙찰 받았을 때 건물의 부속대지를 대서 이 땅을 다 쥐어틀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누군가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기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에 빠지니까 결국은 뒤에 땅을 매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과소토지에 반란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작은 땅이지만 엄청나게 큰 가치를 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을 몰라도 경매하는데 문제 없다. 아니요. 모르고 이런데 뒤에 있는 거 받았다가 부속되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받았다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관련 법규, 건축법 아주 면밀히 다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이런 땅에다 건물 지으면 좋겠다. 빌라 단지 지어보자. 땅을 받았죠? 받아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뒷땅에 부속대지라 건물을 못 짓다면 뒷땅 주인과 협상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변수에 빠지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도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모르면 엄청나게 함정에 빠지는 거지만 이거는 알면 대박 터뜨리는 물건의 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경매를 할 때 부동산 공법을 알면 이거는 득이 돼요. 근데 공법을 모르면 독이 돼요. 점 하나 차이지만 천지 차이죠. 대박과 쪽박을 옮겨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 되는 공법 경매의 그런 타이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인트로 강의로서 무료 공개 강의고 12월 20일 날 약 5주 강의로 해서 이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경매 100억 부자 만들기 책을 가지고 이 공법 경매에 관한 어떤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수업 이렇게 좀 참가를 바라시고 또 많은 그 접수 좀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 강의를 찍게 돼서 죄송합니다. 당일날 수업을 실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부득이하게 미리 좀 찍게 됐고 많은 접수 신청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런 쪽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답변이 너무 기초적이거나 너무 형편없다 하더라도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답변을 좀 성실히 드릴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일반 회원들이 만약에 질문하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그런 것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법적인 개념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그 어떤 상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모두 다 경매를 처음 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법 아파트도 하고 몇 개 해보니까 나는 이제 땅도 좀 해봐야지 했다 텁썩 받아놓고 소화를 못 시켜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의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많은 수강 신청 바라고요. 이걸로 공법 경매 관련된 공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어떤 거에서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기에는 어떤 공장에 대한 얘기랑 농지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좀 수업 편성해서 다시 한번 특강 다시 한번 좀 편성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